자, 근육원 섬유마디 X의 구조 나와 있고요. 어디 갔어? 펜. 자, X 나와 있고, 빠밤. T1, T2에서 기역과 니은의 길이. 자,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H대 되겠고요. 니은은요, I대의 절반 되겠고요. 이쪽에도 이쪽에 I대 있고요. 여기는 이것은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얘가 H대, 얘는 I대 중에 한 개예요. 좌우대칭이고 T1일 때 X의 길이가 3.1에 T1일 때 X의 길이가 3.1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X 대 T1, T2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H 대 I 대 겹치는 부분 이렇게 볼 때 그지? 여기서 니은이 I 대니까 I 대가 0.8에서 0.3으로 얼마가 줄었어요? 0.5가 줄었어요. 맞지? 0.5가 줄었어. 0.5가 줄면 얘는 얼마? 1.0이 줄겠지. X대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1.0이 줄겠지. 겹치는 부분요, 반대로 0.5가 늘어날 거야. 되겠나? 얘는 한 개짜리고 얘도 한 개짜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에서 한 개짜리잖아. 근데 얘는 두 개짜리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총 1 감소하면 되니까 한 개당 0.5가 감소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T1에서 T2로 가는 거는요, 줄었으니 근수축이야. 됐지? 근수축이야. 그러면 T2에서 기역 H대 길이가 나와 있잖아. T2에서 기역 H대 길이가 얼마? 0.2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0.2가 나와 있어. 그런데 나와 있는 값이 X대 길이 T1에서 X대 길이가 3.2 그리고 H대 길이는 자, T2에서 0.2니까 그거에 1 플러스 하면 되니까 여기 1.2 맞지? 그러니까 잡아봐. 여기에서 X T1이라고 볼 때 얘 3.2 H대 길이가 1.2 I대 길이는요 0.8 그럼 반대쪽에도 여기가 0.8 이 말이거든. 1.6이는 총 2.8 0.4니까 얘가 겹치는 부분이 0.2씩 되겠지. 0.2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은 여기에 0.2 그래서 나중에 0.7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하나당.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T1일 때 H대 길이는요 0.7 댕 1.2 T2일 때 A대 길이 야 A대 길이는 T1이나 T2랑 똑같잖아. 그래서 지금 T1에서 여기 A대 길이를 구하면요 그지? 0.4에 1.2니까 얼마야? 1.6 분의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디귿이 겹치는 부분이잖아. 요거 디귿. 그치? 겹치는 부분은 0.7 하니까 16분의 7 맞겠네. 그 다음 T2일 때 길이는요 2.4 아니고요 1.0이 감소해서 2.2 정답 2번 됐나? 오케이. 또 질문 95쪽에 6번 자 요거
자, 다음은 골격근 수축과 이완인데 그림 가는 팔을 구부리는 과정 T1, T2, T3 T1, T2, T3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요. 팔의 위치와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골격근 PQ 팔을 구부리면 이두박근은 얘는 수축할 것이고 삼두박근은 얘는 늘어나 이완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PQ 중 한 골격근의 근육원 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X는 좌우 대칭입니다. 자, 뭔지는 몰라. P인지 Q인지. 구간 기억은요. 자, 여기서도 정리할게 일단. 그지? T1, T2, T3 있는데, 그지? X 대 P, H 대 P, 그지? 그 다음에 I 대 P, 그리고 겹치는 부분 P. 물론 A 대는 있겠지, 그지? A 대. 자, A 대가 여기 기억으로 나와 있어. A 대가 기억으로 나와 있고, 겹치는 부분은 안 나와 있고요. H 대 여기에 니은으로 나와 있고요. 그지? 그리고 I 대 하나 디귿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지? 그렇게 된 상태에서 T1, T2, T3야. T1, T2, T3. 일단은 볼 때 여기서 그지? 뭐가 나와 있는가 하니까 기억 마이너스 니은의 값이 나와 있어. 니은의 값이 나와 있고 디귿은요 지금 I대 여기 나와 있고 그치? I대 X의 길이 나와 있어. 자, 그럼 기억 마이너스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억은요 A대 길이가 되지. 암대 길이가 되니까 A대 길이는 기억은 뭐라고? 일정. A대 길이는 일정. 원래 A대 길이 보통 이제 A대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로 거의 일정하거든. 1.6 거의 자주 나오는 값, 거의 실제 값이라고 봐주면 돼. 1.6 A대 길이. 근데 이 A대 길이가 무조건 1.6은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실제 1.6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예를 뺐어.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얘 값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니은의 값이 줄었단 말이겠지. 맞잖아. 그지? 니은의 값이 줄었어. 니은의 값이 감소한 거야. 얘 값이 감소하니까 전체 값이 늘어났단 말이야. H대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수축을 이야기하는 거야. 줄어들었다. 근수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T1, T2, T3로 가면서 얘는요 근수축이 일어난 거다 이 말입니다. 일어난 거다. 자, 근수축이 일어났어. 점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I대 길이는 따당 감소에 따당 감소 이렇게 된 거라고. 맞지? 감소에 감소. 그러면 일정한 데서 얼마가 늘어났어? 일정한 데서 0.6이 늘어난 거지. 0.6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T1에서 T2로 갈 때, 그지? H대 길이가 얘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변화를 하는데 H대 길이가 얼마만큼? 0.6만큼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0.6만큼이 줄어들었어. 그지? 0.6만큼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I대는 얼마가 줄어야 돼? 하나가 0.3만큼 줄어야 되겠네. 얘가 0.3만큼 줄어서 여기는 얼마가 나와? 0.6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되겠나?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0.32 I대 한 개가 이제 감소할 거고, 근데 여기에는 0.1이 감소한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으로 갈 때는요, 0.1이 감소한 거야. I대가. 0.1이 감소했으면 H대는 얼마 감소한 거야? 총 0.2가 감소했다.
그럼 다시 이쪽에는 0.2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1.2 값이 나오는 거예요. 1.2. 자, 그 다음, 그지? 그 다음, 여기서 x대 길이가 t2일 때가 2.8이야. t2일 때가 2.8. 실제 값이 여기 2.8, 요거 하나밖에는 안 나와 있어. 아, 하나밖에가 아니고 2.8. 2.8 여기 있고. 예. 자, 여기 실제 값을 좀 적어줘야 되겠네. 2.8 나와 있고요. t2일 때. 얘 얼마? 1.0이 아니고, 그지? 자, 0.6 이렇게 나와 있지. i 대 얼마? t2일 때 0.6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0.6. 자, 그러면 요거에 한번 보자, 여기. X는 P 근육에 들어있다. 근수축이니까 P 맞고요. 그지? 그 다음에 T3, T1. 자, 여기서 보면 전체 H대 길이가 0.6 감소했다가 0.2가 감소했기 때문에 X대 길이도요. 똑같이 얼마? 똑같이 0.6 감소하고요. 0.2 감소하는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전체 T1, T3일 때는 T1보다 0.6이 짧다가 아니고 총 0.8이 짧아져야 돼. 얘는 틀렸어. 얘는 틀렸고. 그 다음. 그지? 자, T2일 때 기역 플러스 디귿. 야, 여기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지? 자, 전체가 얼마? 전체가 2.8. 2.8. 근데, 여기, A대에서 H대 뺀 값. H대가, 그지? 저기, 여기 I대는 지금 0.6 값이고요. 그럼 여기도 0.6 값이야. 그지? 자, 그런데 다른 거는 기억 A대에서 니은 뺀 값. 니은 뺀 값은 그럼 겹치는 부분이라는 말이잖아. 이 겹치는 부분. 그지? 겹치는 부분인데 T2일 때 이 겹치는 부분이 두 개 합쳐가지고 1.0이야. 얘가 1.0. 그럼 여기 겹치는 부분 자체가 두 개 합쳐가지고 1.0. 즉, 한 개씩 0.5씩 이렇게 된 거야. 0.5씩. 0.5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H대 길이 나오겠지. H대. 그지? 1.0에서 1.2 합치면 총 2.2가 되고 2.8이니까 H대 길이는 얼마? 0.6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래서 기억. 자, T2일 때는 여기 T2를 그려놓은 거예요. T2일 때 기억은 A대 길이니까 총 1.6 봐. 1.6 똑같지? 그지? 아까 봤던 거 여기 H대 길이. A대 길이. 1.6. 그리고 디귿 I대 길이는 0.6. 그리고 거기에다가 H대 길이 얼마? 0.6. 그럼 얼마야? 2.2분의 0.6이니까 22대 6? 22분의 6? 그러면 얼마? 11분의 3? 요거는 맞는 말이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정답이다. 요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지? 딱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거는 아니야. 맞지?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끼워 맞춰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실제로 다른 값은 계산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지? 그냥 대강 나오는 거 대강 봐놓고 그 다음에 보기로 바로 넘어간 게 나머지를 다 구하는 거는 시간상 손해다.
맞지? 시간상 손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 혹시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들었는데 정확하게 입력은 다 안 됐을 거야 아마. 입력은 다 안 됐을 거니까 그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봐야 돼.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는 어차피 있잖아. 이거는 군데 자료가 몇 개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어느 걸 먼저 구하는가 하는 거는 니들이 몇 번 시행착오를 좀 거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자료가 눈에 먼저 띈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 사실. 맞지? 그지?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경로로 어떤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지? 그래서 어느 게 눈에 먼저 보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 특히 기억 마이너스 니은이다라는 게 그지? 맞죠? 그러면 이제 겹쳐진 부분에 2배짜리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겹쳐지는 부분에 2배짜리다. 95쪽에 4번 보면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두 뉴런 A와 B. 나는 D1, D3 중 한 지점에 역치상의 작을 어디에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타냈는데 A와 B 사이에서 여기네. A와 B 사이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시냅스입니다. X와 Y는 A의 가지돌기, B의 축삭돌기, 말단. 근데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지. 시냅스 소포가 있다. 시냅스 소포가 있어가지고 자극이 X에서 Y로는 전달될 수 있다. 얘는 수용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지? 수용체면 요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 가지돌기,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여기가 가지돌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그지? 자극이 지금 축상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자극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지. 맞지? 여기에 시냅스 소포가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화학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됐단 말이야. 그럼 자극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극은요, D2나 D3에 주어졌다. 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지? 왜 볼 수가 없느냐? 이거 그냥 대강 보면 안 되고, 자세히 보면 D2가 랑비의 결절이지. D3는요, D3는요, 그지? 지금 여기에, 뭐냐니까, 그지? 자, 여기 그거, 말이지. 랑비의 결절이고. 그러니까, D2, D3를 굳이 구분을 해놨다? 그럼 무슨 말이겠노? 말이집은 절연체라고 표현했지. 절연체. 그럼 여기를 자극을 딱 줬을 때 자극을 준 지점에 나트륨 통로가 확 열리면서 나트륨이 확 되면서 탈분곡이 쭉 일어나야 된다고. 맞지? 근데 여기 자극을 줬어. 근데 여기 탈분곡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이온의 이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준 게 아니고요. 자극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자극을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X가 B 축삭돌기에 말단 맞겠고요. A는 신경 전달 물질 맞습니까? 아니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무조건 나트륨 이온이라고 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그지 여기 수용체에 결합했다가 분해되든지 다시 분비가 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절대 아니고요. 그지? 들어가는 건 나트륨인 역치상의 자극을 준 지점은 D1 절대 아니고요. 거꾸로 못 간다 했잖아. 이런 못 간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절대 아니고요. 정답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됐지? 자, 1에는 슈만 세포가 존재하는. 자, 요거 이 그래프 한 번 딱 나온 건데 그게 교재에 거의 대부분 다 실려 있는 문제야.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빠방 거리 빠방 시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래프는요. X축이 뭐고 시간, Y축이 뭐고 거리. 그러면 기울기가 바로 속력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급한 게 속력이 빠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시간과 거리가 X축과 Y축이 반대로 되어 있지.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한 것이 속력이 빠르다가 되는 거야. 맞지? 속력이 빠르다. 속력이 쭉 가는 거는 마리집이 있는, 그지? 마리집이 있는, 자,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지? 여기가 슈반세포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마리집이 여기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가 랑비의 결점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속력이 느. 자, 여기 슈반세포, 마리집이 있는 쪽이 속력이 빠. 자,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한 것이 속력이 빠른 거다. 그 해석인 거지. 알겠지? 그 해석. 그래서 여기서는, 그지? 이온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그지? 쭉 빠. 여기는 나트륨인 칼륨아웃, 나트륨인 칼륨아웃, 느. 이렇게 됩니다. 쭉, 느, 쭉, 느. 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마립이 있는 쪽이 도약전도, 알겠죠? 그냥 쭉 건너뛴다. 마립이 있는 쪽이 쭉 건너뛴다. 질문. 다른 거 됐어? 없어? 자, 혹시나 신경계 갑니다. 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으로 보도록 하자. 우리 중추신경계는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사람 몸이 있잖아. 이렇게 몸이 있으면 우리 몸의 중간에 푹 있는 게 이게 중추신경계예요. 자, 중심에 뭐가 있게? 뇌 있지? 자, 뇌를 타고 척추가 있잖아. 그지? 척추 뼈가 있는데 그 뼈 속에 뭐가 있다? 척수가 있는 거야. 척수 신경입니다. 맞지? 그래서 봐봐. 여기서 뇌, 우리 몸 딱 있어. 있지? 얘 고개를 돌려서 중심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 중심에 있는 게 이게 중추신경계 됐지? 자, 중추신경계는요 뭐가 있다? 뇌와 척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뇌와 척수. 그 다음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애들이 말초신경 됐지? 말초신경인데 봐라. 말초신경은요 뇌에서 뻗어나온 말초는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온 말초는 척수신경, 말초신경계입니다. 됐나?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라고 했어. 됐지?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인데 뇌신경은 중추신경계다. OX X제. 그러니까 뇌가 들어갔다고 중추신경계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중추신경계는 딱 뇌, 딱 척수. 뇌신경, 척수신경은요 거기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이야.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알겠지? 속는단 말이야. 속는 애들이 많아.
자, 그래서 봐라. 사람의 신경계는요, 딱 뇌, 척수. 이게 뭐라고? 중추신경계. 그 다음 뇌, 척수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딱 뇌와 척수니까, 자,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 자극이 픽 들어왔어. 자,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자극이 성립이 되는 거는요, 빛이라는 적합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을, 자, 뭐 배웠지?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해가지고, 자, 뇌로 가잖아. 그지? 자, 이게, 요까지, 뇌로 가기 전까지, 요게 말초신경계인 거야. 맞지?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감각신경. 기억나지? 감각신경. 그리고 뇌로 딱 들어갔어. 자, 자극을 받아가지고 명령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명령을 하달을 했어. 그래서 쭉 내려가는 부분이 운동 명령을 내리는 운동신경.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반응기에서 뭐가 꿈틀꿈틀 뭐가 일어나? 반응이 일어났어. 이런 표현이잖아. 됐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중추신경계부터 들어갑니다. 중3 때 했던 건데, 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웁니다.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뭐하고 뭐가 있다? 뇌와 척수가 있다. 됐지? 뇌와 척수가 있다. 그 다음, 뇌의 구조 먼저 봅니다. 뇌의 구조. 자, 제일 커요. 무슨 뇌? 대뇌. 구분 되지? 대뇌. 대뇌의 역할은요, 고등정신활동입니다. 고등정신활동. 겉질, 속질 있겠지? 겉질, 속질, 고등정신활동. 그리고 수위운동의 중추야. 수위운동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수위운동. 무슨 운동이야? 수위운동.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운동이야. 골격근을 조절한다고. 골격근. 내가 운동을 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거 골격근. 아, 수위운동은 골격근이구나.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소뇌. 대뇌와 함께 수위운동 조절. 대뇌와 함께. 즉 대뇌는 대근육, 소뇌는 소근육. 너가 어릴 때, 야, 니는 상당히 꼼꼼한데, 이런 거 있잖아. 뭐, 클레이로, 쪼개는 거 억수로 잘 만드는 학생들 있지. 소뇌가 발달한 사람이야. 운동을 잘한다? 대뇌가 발달한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서, 소뇌. 돼 있고요.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야, 누구? 평형감각. 어디에 있어? 귀에 뭐가 있어? 반고리관 전정기관 있잖아. 기억나지? 반고리관. 그리고 전정기관. 얘들이 평형감각기관이거든. 반고리관. 무슨 감각을 느껴요? 무슨 감각? 회전 기울기. 이 학생들이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 회전감각, 회전. 전정기관, 기울기 감각. 맞지? 그지? 그래서 얘가 귀에 있는 거지만 청각하고 상관이 없는 몸의 평형감각기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관리하는 데가 손해다. 이렇게 봐주면 돼. 알겠지? 얘가. 그래서 뒤통수. 자, 대뇌 고등정신활동, 손의 평형감각기관, 중추. 됐지? 그거 빼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간중년, 그냥 순서대로 간중년, 간뇌, 중간뇌, 연수, 요렇게. 됐지? 간중년인데, 여기에, 이게, 제일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뇌교라고 하는 부분인데, 뇌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뇌교 자체는 시험 문제로 출제는 안 돼. 알겠지? 어쨌든 간중년 돼 있습니다. 간중년. 자, 여기서 외웁니다. 간내는요. 간내는 아주 중요하제. 항상성 유지의 최고 종추. 항상성 유지의 최고 종추. 항상성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체온 체온, 삼투압, 그리고 체온, 삼투압, 혈당량. 요 세 가지. 항상성 유지 최고 종추는요. 간내. 자, 그런데 너가 요거 기억을 한다. 간내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그 시상하부에 시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간내가 요렇게 이제 봐주면 된다고. 요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데, 시상이 있고 그 밑에 시상하부가 있지. 시상하부 밑에 뭐가 붙었어? 뇌하수체가 붙었다고. 그지? 뇌하수체가 붙었잖아. 뇌하수체 전엽, 후엽 이렇게 돼 있다고. 간내에 시상하부에 뇌하수체 어떻다고? 얘들은요 같은 집안입니다. 알겠나? 뇌하수체. 자,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같은 집안입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의 최고 종추는요, 간내라고 표현하는데, 간내 또는 시상하부, 간내로 나올 수도 있고, 시상하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내, 시상하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같은 집안이라고. 알겠지? 같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다. 그리고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있고요. 자, 요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항상성 유지의 최고 종추, 그 밑에 중간내가 있습니다. 중간내는요, 뭐 한다? 중간내는요, 눈. 됐지? 눈. 홍채 운동, 안구 운동, 그리고 동공반사. 요거의 중추. 눈하고 관련된 거는 중간내. 동공반사도 있습니다. 동공반사. 뒤쪽에 다시 이제 상세하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외워줘야 되는 거는 요 정도 내용이야. 알겠지? 요 정도 내용을 외워주면 됩니다. 동공반사. 그 다음 연수가요 됐다 중요합니다. 연수 중요해. 중간에 있고요. 연수는 뭐 하는 거냐?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는 연수에서 관리하는 거야. 알겠나? 자,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쉰다? 대뇌가 쉬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대뇌가 일을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뇌가 심장박동, 호흡운동 이런 걸 관리해버리면요, 잠자는 순간 죽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장치는요, 전부 연수에서 관리를 하는 거야. 알겠지? 연수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연수에서 그지? 제일 중요한 거 심장, 호흡, 소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신경의 교차. 그리고 연수반사. 요 정도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들 좌우 신경의 교차는 들어봤어? 신경의 교차. 누구? 오른손을 막 쓰잖아. 오른손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럼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나는 오른쪽 뇌를 좀 발달시키고 싶어요. 왼손을 막 써. 왜? 이쪽에서 올라가가지고 목 쪽에 연수에서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뇌는 몸의 왼쪽을 지배를 해.
좌뇌는 오른쪽을 지배를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뇌를 다치면 이쪽이 잘 안 움직여요. 뭐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그게 연수다. 알겠지? 연수다. 이렇게 일단 봐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여기. 됐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암기할 거는요. 여기. 근데 별거 없어. 자, 다시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 보고 그 다음에 대뇌. 자, 그럼 가볼게. 좌우 두 개 반구 그냥 간단하게. 자, 조금 상세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요. 겉질, 껍데기하고 속질인데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 자, 요건 암기해야 됩니다.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뉴런이 있잖아요. 뉴런. 그지? 뉴런이 있는데 요 신경세포체지. 신경세포체가 뭘 갖고 있는가 하니까 핵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핵이 있으면 약간 색깔이 진한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회색질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겉질 쪽이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로 어떤 감각을,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명령을 처리를 하거나 다시 명령을 내리는 주로 하는 활동들이 겉질에서 일어난다고. 겉질에서. 봐봐. 겉질에서 대부분 겉질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나와 있지. 그지? 그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대뇌 겉질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겉질에 다 분포되어 있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겉질에 되어 있는 거는 겉질에 뭐가 있어서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질이 회색질이야. 그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됐지? 아, 요 밑에 나와 있네. 그지?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쪽 있고요. 기능에 따라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얘들은 전부 다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고? 겉질에.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자, 전두엽 말하기, 측두엽 후각, 청각, 후두엽 시각, 두정엽 말하기, 운동감각, 미각, 읽기. 와, 외워야 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아, 대뇌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그렇지? 하는 역할이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자, 분업이다. 분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얘들은요, 겉질 쪽에 있습니다. 겉질. 자, 이런 개념으로 봐주면 돼. 됐지? 상세한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상세한 내용은 크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손해는요, 얘도 좌우 두 개 방구고요. 뇌의 평형감각기관이라고 했지? 대뇌와 함께 수위운동 조절한다 했지? 넘어갑니다. 간내 중요하다 했지? 간내는요,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같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시상의 역할 몰라도 상관없고요. 간내, 시상하부 뭐 한다고요? 자율신경. 자, 어차피 이제 뒤쪽에 다 설명이 나오는데 자율신경 있고요. 내분비계 있고요. 그거의 조절. 자율신경과 내분비계 중추 조절 중추야. 자율신경하고 내분비계. 이거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율신경, 즉 나중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교감, 부교감 있잖아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들의 조절 중추가 간내, 시상하부. 내분비계는 무슨 말이야? 내분비계. 호르몬. 얘 조절 중추도
간내 시상하부. 그러니까 체내의 항상성 유지 최고중추, 항상성 유지의 최고중추는 어디? 간내 또는 간내 시상하부. 됐지? 간내 시상하부가 중요한 것이야. 시상하부 같은 집안이라고, 간내 시상하부 같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뇌하수체까지. 그 다음 중간내 안구 홍채, 그지? 안구 홍채 동공반사 됐지? 동공반사. 그 다음 뇌교 됐고요. 연수. 근데 너거 뇌줄기라고 하는 것은 뇌의 특히 중요한 부분 맞지? 그건 뇌줄기라고 하는데 중간내 뇌교 연수. 뇌줄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 알아? 죽어. 그래서 뇌줄기가 고장나면 중뇌염? 별로가. 죽었네요?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한번 써먹어봤는데 별로네. 자, 안구, 홍채, 눈이야, 눈. 알겠어? 눈. 그지? 뇌교, 필요 없다 했지? 연수. 얘가 중요하다 했지? 연수. 신경의 좌우교차. 요게 중요하지.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맞지? 자, 요거 생명유지 기본활동입니다. 연수. 그 다음에 요거 기침, 재채기, 하품 요런 거는 뭐에 해당된다? 연수반사. 맞지? 연수반사. 연수반사는 좀 덜 위험할 때, 알겠지? 덜 위험할 때는 연수에서 반사시켜줍니다. 연수반사. 좀 덜 위험할 때. 그치? 중내연? 괜찮은데? 그치? 중내연? 자, 그래서 뇌줄기에는요, 간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거 해야 돼, 그거. 알겠지? 간내는요, 뇌줄기가 아닙니다. 알겠지? 근데 뇌줄기는 왜 중요한지 아나? 우리가 사람이 딱 쓰러졌을 때 제일 처음에 먹음사에 후레쉬로 눈빛 쳐보잖아. 동공반사 시켜보잖아. 그지? 동공반사가 있으면 자, 쉬러 가. 이렇게. 동공반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동공반사가 없으면요, 봐봐. 어디가? 야, 여기 중간내가 좀 이상해. 픽픽. 맞지? 그럼 여기가 이상하면 여기만 다쳤을 수도 있는데 그 주변이 거의 다쳤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지. 맞잖아. 그지? 교통사고 났는데 여기가 이상해. 그럼 그 주변도 거의 박살이 났다 보면 되겠지. 그럼 중내연 죽었어 그만. 그렇지? 그지? 그래서 봐, 연수가 이상하다. 기본적으로 심장박동 지원자 안 뛰고요. 호흡 지원자 못 하고요. 소화도 못 시켜요. 죽었어. 알겠나? 그래서 뇌줄기가 고장난 사람은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야. 뇌사. 알겠지? 뇌사는 그지?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 심장 그러니까 생명 유지 장치를 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야, 뇌사 상태잖아. 너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뇌사 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없습니다. 알겠나? 그런데 너 사실 그렇잖아. 그지?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병원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뇌사 판정을 받았어. 생명 유지 장치 달겠습니까? 안 달겠습니까? 내하고 너무 친해. 더 이상 달고 싶어. 맞지? 다는 순간 니들은 쫄딱 망하는 거야.
알겠나? 그 사람을요, 살릴 수 있어, 없어? 못 살려. 근데 병원에서 생명장치를 달았잖아? 근데, 막, 있는 거, 전 재산 다 해가지고 계속 병원비 내야 돼. 병원비를 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떼고 싶어. 떼면 어떻게 되게? 바로 잡혀가는 거야.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고. 뭔 소린지 알겠나? 다른 거는 달아도 떼는 거는 함부로 못 떼. 망하는 거야. 알겠지?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이게. 생명유지장치는요, 함부로 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니들은 잘 모르겠죠?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만약에, 진짜 거의 뇌사, 그지?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생명유지장치를 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병원에 가가지고 각서를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달아줘. 알겠나? 어차피 못 사는데, 그지? 달면 안 돼.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알겠지?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지? 남은 사람이 평생 진짜 힘들게 사는 거야, 그거는. 알겠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뇌사, 알겠지? 뇌사. 자, 요거는 뭐라고? 자, 분업화 줄 치고. 됐지? 여기 나와 있네. 뇌사, 대뇌 겉질. 대뇌 겉질은 자극을 받아들였다, 처리를 한다, 명령을 내린다, 아무것도 안 돼. 겉질이 핵심이라 했지. 그 다음, 뇌줄기, 상실. 살릴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식물인간은 7년 뒤에 식물인간이 깨어났어. 이거는 돼. 왠지 아나? 식물인간은 다른 기능은 다 정상인데 대뇌가 깨지를 못하는 거야. 자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고 있다. 근데 언제 깰지 몰라. 맞지? 그래서 식물인간은 대뇌 겉질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뇌줄기,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는 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지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 척수도 어디야? 중추신경계. 맞지? 중추신경계. 연수 밑으로 쭉 해가지고 척추뼈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는요, 정보 전달 통로. 알겠지? 통로. 별거 없네? 아니지. 척수가 손상을 입으면요, 여기 다쳤어. 그럼 뭐야? 밑에는 마비.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치? 맞지? 다치면 그 아래쪽은 다 마비다. 그런 얘기다. 근데 요거는, 자, 요거 대뇌하고 반대입니다. 겉질은 백색, 속질이 회색. 속질이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속질 쪽에 뭐가 있다? 바로 신경세포체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체. 여기 있다. 됐지?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 좋은 그림이 있는데 안 하고 따로 그릴 거야. 자, 자, 이렇게 그렸어. 여기에서 엑스맨 알아? 울버린 몰라? 칼, 응? 올라. 있어. 너가 이거, 울버린. 몰라? 오. 자, 엑스맨 울버린 대장이거든. 그지? 그래서 엑스맨 안쪽이, 여기 안쪽에 이런 비금 해놨지? 안쪽이 뭐라고? 회색질이야. 안쪽이 회색질. 자, 그러니까, 자, 뉴런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휙.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 신경세포체 보이지? 여기 신경세포체 보이지? 신경세포체가 속질에 있기 때문에 속질이 회색질 이 말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위쪽, 니들이 그림을 봤을 때 위쪽이 여기가 등이야, 등. 아래쪽이 배. 잘랐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위쪽이 등 쪽이라고. 맞지? 위쪽이 등 쪽이기 때문에 등 쪽에 들어오는 것이요. 후근. 자, 용어를 기억을 해야 돼. 후근. 후근이 뭐냐? 봐. 여기에 감각이, 자극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후근 쪽이 감각신경다발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런 표현이거든. 그러면 자극이 이렇게 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갔으니까 요 방향으로 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배 쪽 전근. 얘는요, 운동신경다발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됐지? 그래서 너 옛날 속담에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니들 굉장히 추우면 찜질방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배 깔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 등으로 이렇게 눕잖아. 등으로 눕는 게, 그지? 후근, 감각신경이 등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으로 누우면 따뜻한 온기가 빨리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후근이 감각신경다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근이고요. 여기 신경세포체 이거 보이지? 이거 감각신경입니다. 그지? 감각신경. 감각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근데 잘려가지고 요거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 그래도 니들이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그런 표현이다. 넘어가면 돼. 그래서 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리고 요거 따라라라랑 척수반사입니다. 척수반사. 척수반사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작용을 하는 거지. 그지? 매우 위험할 때 척수반사가 일어난다. 적분비, 땀분비,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땀분비, 그리고 배변 배뇨, 요런 개념은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들이고, 적분비, 얘는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표현이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릎 반사. 자, 됐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도가니가 중요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릎 반사. 그지? 그리고 회피 반사. 회피 반사는 뭐냐 하니까 찔렸을 때 움찔하는 거.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움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사의 종류입니다. 무조건 반사거든. 그러니까 아까 연수 반사, 하품, 재채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뇌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에 비해서 반응 경로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가 일어난다. 반응 경로가 짧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짧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막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못이 나와 있는데 못을 쿡 밟았어. 밟으면 쿡 찔릴 때까지 있겠나? 절대 아니고요. 쿡 찔려가지고 대뇌에서 느끼기 전에 이미 자극이 들어오면 찔렸네. 회피 반사로 해가지고 먼저 자극이 척수에서 되돌려가지고 발을 이미 뺀 거야. 빼고 나서 아프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게 척수반사, 연수반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치?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됐고요. 의식적인 반응은요, 무조건 어디가 중추야? 대뇌가 중추입니다. 됐지?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중추야. 어떻게?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대뇌에서 판단을 해서 방망이로 친다.
그래서 뭐야? 봐봐. 자극이 감각기관에 들어오면 감각신경, 그 다음에 연합신경, 그 다음에 운동신경, 이렇게 해서 반응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만 다르냐? 중추신경이 어디다? 되뇌다. 얘만 다른 거야. 얘만 체크해 주면 돼. 감각, 연합, 운동은 항상 똑같거든. 맞지? 그러면 무조건 반사는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대뇌의 명령하고는 상관없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반응이 일어난다. 몸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사는 대뇌로 자극이 간다, 안 간다? 간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 자극이 딱 들어오면, 자, 무릎 반사, 무릎을 딱 치잖아, 그지? 무릎을 딱 치면 여기 척수에서 되돌리면서 대뇌로 오는 거야. 그치? 양쪽으로 가는 거야, 양쪽으로. 양쪽으로 가가지고 이미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무릎은 펴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뭔가 닿았네,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대뇌로도 자극은 분명히 갑니다. 뜨거운 곳에 닿았을 때 이미 손을 떼고 나서 진짜로 아픈 거는 그 뒤에부터 아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파서 뗀 게 아니고요. 무조건 반사로 척수에서 뗐고 그 다음에 아픈 거를 느낀다고.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반응이 대뇌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응이 먼저 일어났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회피 반사지. 중추가 어디입니까? 척수 확인하면 되고요. 무릎 아래 뼈를 망치로 쳤어? 뭐야? 무릎 반사지. 중추 어디라고요? 척수, 중추 확인하면 됩니다. 됐지? 그지? 자, 그래서 봐봐. 회피 반사, 무릎 반사,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봐. 뜨거운 곳에 딱 닿았지. 닿으면 자극이 갑니다. 감각신경을 타고 갑니다. 쭉 갔어. 쭉 가고 있어. 띠리링 띵띵 띠리링 띵띵 띠리링 띵띵 갔는데, 자, 요게 신경세포체가 옆대기에 붙어 있으니까 감각신경이잖아. 감각신경을 타고 딱 갔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반응이야. 그래서 척수에서 바로 되돌렸습니다 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운동신경으로 바로 일어난다고.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손은 뗀 거라고. 대뇌 명령에 있을 때면요 이미 다 익었겠지. 그치? 안 돼. 그래서 열이도 가고요, 열이도 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있지, 요거 중간에 요게 중추신경입니다. 척수신경이에요. 척수신경이 아니고 척수가 되는 거. 여기 얘가 중추라고. 중추. 그리고 척수에서 쭉 올라가는 거 요것도 중추고. 그지? 얘 중추고 오고 가고 하는 거 얘 감각신경, 운동신경 얘들이 말초라고. 알겠지? 그지? 요 중추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손을 뗐다. 손을 떼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떼는 거기 때문에 이두박근만 수축하면 되지. 그래서 수축하는 근육에 뭐 했다? 여기에 자극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된다. 그 다음, 무릎 반사는요, 약간 경로가 다릅니다. 다른데, 봐. 무릎을 빵 쳤지. 빵 치니까 감각기관에 가서 갔습니다. 어디? 후근 쪽으로 갔잖아. 그지? 후근 쪽으로 감각신경 타고 갔는데, 여기에서 경로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물론 대뇌로도 출발하긴 했는데, 하나는 감각신경이 운동신경으로 바로 전달되는 게 보이지.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중추신경 거쳐가지고, 여기 척수잖아. 그지? 척수 거쳐가지고 갔습니다. 왜 두 가지 경로가 있느냐? 이거는 다리를 드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는 위쪽 근육으로 갔고 하나는 아래쪽 근육으로 갔잖아. 그지? 그래서 위쪽 근육은요, 이렇게 들려면 위쪽 근육은 어떻게 돼야 돼? 수축. 근데 아래쪽 근육은요, 얘도 수축은 못 움직이지. 그래서 얘는 이완.
즉 반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져서 경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운동신경 두 개로 나누어져서 갑니다. 감각신경 하나고요. 운동신경은 두 개다. 그지? 그래서 하나는 자 여기 아래쪽에 중추신경을 거쳐서 이렇게 갔다라고 봐주면 돼. 자, 그래서 요거 상세한 경로는 보통은 잘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지?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기는 있어. 여기에 경로가 그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 여기 나온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잘 나오지는 않는다 라고 봐주면 돼.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개념학의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보라. 말초신경계는요, 중추에서 뻗어나온 애들이지. 뇌에서 뻗어나왔다,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왔다, 척수신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초신경은 두 가지 종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뻗어나온가 한 거는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 말고 말초신경은 중추, 자극이 들어가면 중추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중추에서 내려오는 게 있잖아. 길이. 그지? 즉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 중심에서 먼 쪽에서부터 자극이 이렇게 중심 쪽으로 들어가요. 중심 쪽으로 가요. 구심성 뉴런이라고 표현한다고. 됐지? 그러면 중추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가요. 원심성 뉴런이야. 원심성 신경이라고. 그게 바로 운동신경.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구심성 신경은요, 중심 쪽으로 가요. 자극이, 그지, 말초, 그지, 몸의 각 부분에서 구심, 중심 쪽으로 가요. 구심성 뉴런, 기억, 보이지? 기억. 그게 감각신경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감각신경이다. 그러면 원심성은 멀어지는 거야. 운동신경인데 봐. 원심성 신경은요, 운동신경인데 얘가 이제 나누어지는 거야.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중심에서 멀어지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하달이 되는 거잖아. 명령이 하달이 되는 건데, 체성신경계는요, 누가 중추냐니까 대뇌가 중추야. 대뇌가 중추입니다. 그래서 대뇌의 명령에 의해서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대뇌 명령이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어디로? 골격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골격근. 그런데 대뇌가 중추가 아닌 거는요, 심장근, 내장근, 어떻게 돼 있어? 내장근, 내장기관이나 심장근, 얘들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뇌가 중추가 아닙니다. 알겠지? 대뇌가 중추가 아닌 것들은요, 자율신경계. 최고 중추는 누구야? 사실, 간뇌입니다, 간뇌. 알지? 간뇌. 근데, 연수도 되고요, 중간뇌도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봐. 그게 자율신경계거든. 대뇌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은요, 전부 다 중심에서 내려가는 쪽만 있다고. 내려가는 쪽만. 즉, 교감과 부교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 됐지? 자, 일단 요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을 한번 보자. 체성신경계, 말초 중에서 체성신경계는 뭐라고?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성신경계,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고요?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를 움직이게 한다?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한다. 골격근 나오면 체성신경계, 대뇌 명령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대뇌 피식 됐지?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고? 중간뇌, 연수, 척수. 이게 잘 봐.
중간내, 연수, 척수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뻗어 나온다.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어디에서 뻗어 나오느냐 그거를 외워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뻗어 나온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자율신경계 일반적인 특징은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 요런 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골격근은 체성신경계, 대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맞지? 그래서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맞지? 아까 소화, 순환, 호흡, 소화, 심장박동, 호흡 이런 거 전부 다 연수에서 관리했지? 호르몬 요거 간내입니다. 간내 시상하부야. 알겠지? 자, 이런 거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봐봐요. 자율신경은 중추에서 나와서 반응계까지 두 개의 뉴런, 즉 신경절 시냅스가 있습니다.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뉴런이 자,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교감과 부교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물론 요 밑에 그림이 나와 있지. 그림이.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봐라요. 그림을 그래서 딱 그림 휙휙 여기가 어디? 중추. 됐지. 중추인데 여기서 봐. 뻗어 나온다 했잖아. 그지? 자, 뻗어 나온다. 휙 쫙쫙 쫙쫙 쫙쫙. 첫 번째는 뭐게요?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지.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체성신경계. 됐어? 체성신경계. 누구의 명령이? 대뇌의 명령이 내려가는 거야. 체성신경계. 자, 체성신경계는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디? 골격근. 됐지? 골격근. 그 다음 두 개는 말초자까지 가는데 그지? 뉴런이 두 개로 돼 있지. 두 개로 돼 있는데 하나는 앞에 게 길고요. 하나는 앞에 게 짧아요. 이게 하나는 교감이고 하나는 부교감이야. 어느 게 교감이냐? 앞에 게 짧은 게 두 자만 들어가면 되겠지. 교감. 우. 앞에 게 길지. 세 자 들어가면 되겠지. 부교감. 끝. 됐잖아. 야, 뒤에 글자 적으면 난리 나지. 틀린다. 앞쪽에 적어야지. 앞쪽에. 부교감, 교감. 됐지? 그런데 이 교감과 부교감의 특징은 자, 우리가 심장근이나 내장근에 작용한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자, 내가 내장근에 휘악 우차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뭐야? 위지, 위. 설마 못 알아보는 거 아니겠지? 위. 소화기관이 내장근이잖아. 그지? 내장근에 작용하는데 하나의 기관에 두 개의 신경이 둘 다 들어가 있어. 두 개의 신경이 둘 다 접합이 했습니다. 접합. 근데 하나가 작용을 할 때 위 소화 운동이 막 촉진이 돼. 근데 반응을 못 하니까 그지? 감각신경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얘 소화를 억제시켜야 돼. 그러면 다른 신경이 작용을 하는 거야. 하나가 증가시켜주면 하나는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즉 교감과 부교감은 하나의 기관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한다. 그지? 그거를 길항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에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나온다. 길항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 그림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요, 뭐냐. 일단, 체성신경계, 말단에 뭐가 분비가 되게? 뭐가 분비가 되게? 아세틸콜린. 야, 근수축할 때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 나오잖아. 맞지? 아세틸콜린. 그 다음 시냅스에서는 뭐가 나오게? 했잖아.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됐죠? 그 다음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서는 뭐가 나오게요? 아세틸콜린. 됐죠? 그리고 뭐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느냐? 다른 게 분비가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오케이. 나머지는요, 전부 다 아세틸콜린, 빠방. 다 똑같은 거 나옵니다. 아세틸. 됐지? 그러니까, 교감신경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시냅스잖아. 시냅스. 여기가 시냅스인데, 여기가 끊어진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앞쪽을요, 절전 뉴런. 그러니까, 시냅스, 절전, 절후. 잠깐만. 요즘에는 절전, 절후 이 표현 안 쓰고. 자꾸 용어가 헷갈려서. 그지?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전. 신경절 이후.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래서,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 그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세틸콜린이야. 똑같이 가지면 됩니다. 아세틸콜린이야. 됐지? 요거만 차이가 난다. 일단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 기억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알겠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교감신경은요, 봐봐. 어디에서 뻗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있지? 교감신경은 척수의 가운데에서 뻗어 나온다. 그럼, 부교감신경은요, 어디에서 뻗어 나오는 거냐? 중간내에서 뻗어 나오고요, 연쇄에서 뻗어 나오고요, 척수의 끝부분에서 뻗어 나온다. 교감은 척수의 가운데. 중간내 연수, 척수의 끝부분, 부교감 이렇게 뻗어 나온다. 자, 그런데 봐라. 일단 우리가 먼저 봐줘야 될 거는요. 뭐냐. 교감하고 부교감이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했잖아. 하나의 주로 같은 기관의 분포에서, 그지? 같은 기관의 분포에서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걸 우리가요,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됐지? 빠방, 기량작용. 자, 그렇게 할 때 있잖아. 교감은 우리 몸이 위기상, 긴장 상태 만들 때. 또는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얘는 사냥할 때 교감신경이 막 작용을 하는 거야. 흥분된 상태, 싸울 때. 있지? 그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요, 휴식을 취할 때 안정된 상태에서.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사냥을 한다. 사자가 어떻게 하기에는 사자가 들판이잖아. 사자는 맞지? 들에 그지? 딱 있지? 사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알겠지? 얘는 사슴보다 느리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뛰어가가지고 빨리 안 잡으면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눈을 크게 뜨고 동공 확대. 그지?
씩씩거리면서 기관지 확장, 심장박동 촉진, 못 잡으면 힘드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그지? 그리고 방광은 이완. 야, 방광 이완 이거는 뭐야? 방광. 앉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러면 사냥을 못 하는 거야. 방광 확장. 됐지? 자, 그러면 봐라. 다른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기관지 확장은요, 호흡 운동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호흡 운동. 호흡 운동 촉진, 심장 박동 촉진, 방광 이완, 뭐만 수축, 소화만 안 되는 거야. 근데 소화만. 소화 억제, 슬개즙 분비, 침 분비 뭐 다 들어갑니다. 침 분비, 소화액 분비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소화에 관련된 것만 억제다라고 생각하면요, 굳이 외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맞지? 소화만 억제되고 나머지는 다 업시키는 것이 교감이다. 그러면 혈당량도 증가시키는 게 교감이에요, 사실은. 알겠지? 혈당량 증가시키는 게 교감이에요. 그래서 교감은 전부 다 업, 소화만 억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부교감은 그 반대가 되겠고요. 됐지? 그럼 봐봐. 여기서 니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는 거는 이쪽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린다. 교감은 전부 어디서 나온다? 교감은. 그래, 척수의 중간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온다고. 자, 척수의 중간 삐빙 교감입니다. 교감. 어떻게? 심장박동 촉진. 됐지? 기관지 확장, 동공 확대. 자, 동공 확대. 맞지? 소화액 요거는 억제 요 빼고 설계지. 방광 확장 전부 다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왔지. 자,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왔는데, 봐라. 여기서 동공 축소 어디에서 뻗어나오게? 동공 눈에 관련된 거는 중간내잖아. 그러니까 동공 확장시키는 거는 무조건 교감이니까 중간에서 척수 중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교감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부교감. 동공은 어디에서 눈하고 관련됐으니까 중간뇌에서 뻗어 나옵니다. 여기가 중간뇌. 그 다음 우리가 연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연수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잠잘 때 생명을 유지시킨다. 심장박동, 소화운동, 호흡운동 이라고 표현했잖아. 그지? 그런데 연수에서는요, 심장박동, 자 이렇게 해볼게.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척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다 부교감이란 말이야. 부교감은 다운이라고 했지. 다운이니까 심장박동 억제 어디요? 연수. 호흡운동 억제 어디요? 연수. 소화운동 촉진 어디요? 연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들이 전부 어디? 연수. 연수. 연수야. 부교감 연수. 그럼 심장박동 촉진 어디요? 척수. 호흡운동 촉진 어디요? 교감이니까 척수. 소화운동 억제 어디요? 교감이니까 척수에서 뻗어 나온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부교감만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척수인데 제일 끝에서 나오는 거 있지. 요게 방광수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척수의 제일 끝에서 나옵니다. 척수 제일 끝에서 나온다. 됐지? 그래서 자, 교감은 전부 어디서 뻗어나왔다? 요거 시키는 거 전부 다 어디서 뻗어나왔다? 척수에서 뻗어나왔지. 근데 부교감은요, 동공 축소 어디서 뻗어나왔어? 중간내. 기관지 호흡운동 수축은요, 어디서 뻗어나왔어? 연수. 심장박동 억제? 연수. 소화운동 촉진? 연수. 야, 이거잖아. 방광 수축은요, 척수의 말단. 야, 이렇게 됐다고. 요 위에 거는 전부 다 척수. 그죠? 교감은 척수, 부교감은요, 으짜.
알겠지? 제일 밑에 거는 방광수축. 요렇게 봐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나오면 헷갈릴만 하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을 때 어디에서 뻗어 나온다. 야, 누가 관리하는 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실제로 호흡 운동은요, 그지? 연수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즉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호흡 운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는데 그 촉진시킬 때는 뻗어 나오는 게 척수에서 뻗어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하고 뻗어 나오는 거하고 다르지? 그래서 여기는 뻗어 나오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신경계 질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질환은요,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고요, 말초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질환은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니들 알제? 대부분 뭐라고 알고 있어? 치매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돼?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대뇌 뉴런이 대뇌의 뉴런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뇌 겉질에 이상이 생긴 거야. 대뇌. 그래서 지적 능력이 쇠퇴가 됩니다. 대뇌에 이상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파킨슨병은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 있는데 이게 파괴가 되면서 뇌에서 파괴되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나타난 것이다. 파킨슨병. 온몸이 굳습니다. 근데 증상까지는 우리가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 증상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는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 발음이 항상 어려워. 루게릭병 알지? 그리고 갈랭발의 증후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내용만 보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그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이렇게 제목만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